안녕하세요. 언론 이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정수성 의원님하고 경주에 계시는 우리 송연란 박상우 회원님이신데 이분이 정수성 의원이 우리한테 와서 정말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직접 듣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를 나눠라 이렇게 우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경주에서 우리 정수석 의원하고 늘 또 잘 아는 사이로 계시는 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주 체포를 가진 정수석 의원입니다. 우리 손놀란 우리 박상우 의원하고는 경주서에 저도 만나고 오른다고 하는데 이전에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잠도 못 자고 실시간 정도로 어떤 개인적인 명예라든가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호소를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박상우 회장입니다. 지금 본인 심신상태가 지금 밥을 그때부터 한 모금도 먹고 물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지금 떨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느 감각이 좀 일시적으로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느 감각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는 송영란 님을 비롯해서 저희 박상우 회원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경문을 좀 적어봤습니다. 정말 피해자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런 그걸 좀 적어봤습니다. 나눠드리고요. 잠시 낭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세월호 참사를 온 마음으로 슬퍼했고 지금도 그 비통함에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분양을 찾아서도 있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기간의 뭉치를 쳤습니다. 사리산 바닷물에 같이 희생된 우리 아이들이 죽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 그러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우리들이 참으로 순수하고 순진한 저희 여성 회원을 그녀의 사진을 이용하여 사람으로는 하기 힘든 소위 박근혜 할머니 사진 연출소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자신의 사진에 어떤 글이 적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 채 경주시 상품 감시문으로 역할을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곁들인 그녀의 사진에는 돈 받고 조문 연출한 박상우 회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나비락 같은 사실을 확인한 그녀는 그녀의 인생이 무너지는 충격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에서 안산시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한 순진한 그녀가 감내해야 할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녀는 호종 손발이 부들부들 걸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진상을 파악할 때 그녀는 말던 수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인 어장애가 온 것 같습니다. 박상우 모임에 참석할 때 반드시 N분의 1에 해당하는 대결을 반드냅니다. 오히려 돈을 내고 참석한 모임에서 찍은 사진에 돈 받고 조문 연출한 등의 글귀에 누구보다 착한 인생 진실을 모독당한 그녀의 명예는 누가 어떻게 보상해 줄 것입니까? 또한 7만 박상우 회원이 입은 정신적 상처는 누가 어떻게 보상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오직 박상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영란님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순진무구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바람으로 이제 그 악의적으로 영란님과 박상우를 음해하고 저희가 사과문을 요구한 어젯밤 사정 이후에도 사과하지 않는 몇몇 분들을 오늘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입니다. 그런 악의적인 음해에 가담하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정말이지 제발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이용하여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우리 사회를 갈라먹으려는 모든 시도를 중지해 주십시오. 만약 그러면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비록 저희의 명예가 더 비참하게 훼손되더라도 법적 조치나 모든 고소를 취하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거의 사실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네티즌 여러분, 제발 더 이상 무고한 쟁점을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국가적 비극인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주시고 제2의 영란을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대한민국 각성호 7만 년을 대표하여 중앙에 전천동인들이 돈 받고 소문 연출한 박사모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옆에 계신데 저희들이 많이 안정을 시켰는데 질문에 답변이 될지 또 본인이 직접 신경을 토로하도록 저희 모시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 저는 박성호 회원들은 다른 봉사를 하고 그 지역에서 열심히 사는 시민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계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38년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지인들로부터 저한테 문자로 이런 사진이 떠들고 있다 하는데 저는 그걸 받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진사를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 얼마나 놀랐는지 저 가족, 우리 박사님 어머님들한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지금 상상을 있는데 가보지도 못한 제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고 슬픈데 저한테 왜 이래 살인적인 죄도 짓지 않는 저를 왜 살인자로 몰아가는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통통합니다. 가슴이 아파요. 지금 어제는 숨어서 말도 못했는데 그래도 일어나갖고 제가 뭐 돈은 벌어야 되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박사모 게시판에다가 간단하게 글을 올렸어요. 또 이거는 해나는 꼴리도 땅이 다 그걸 갈 수가 없어 떨렸어. 말은 것도 없는 옆에 우리 분들 이렇게 자꾸 안정을 하려 해가지고 제가 말을 지금 근거리 하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데 제가 한마디로 하야 되지 않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언론이나 기자 여러분들 진짜 저뿐만 아니라 저같이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그냥 저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발 다 그렇게 만든 사람들도 당신은 내가 이렇게 받는 상처를 얼마나 아픈지 그거를 진짜 눈물이 너무 나서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근데 이거를 진짜 밝게 해주셔가지고 저를 살인자로 몰아준 그 사람들 말할 수 없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질문은 저희들 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을 주시겠습니까? 네, 질문하실 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본인 심시도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으니까 좀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호 참사 17일째입니다. 가족의 슬픔과 국민의 아픔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아직도 70여 분이 차가운 바닷속에 있습니다. 한시바삐 세월호 속에 갇혀있는 그분들을 가족 힘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들을 바닷속에 남겨놓고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거나 최고의 전문가로 국가 재난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가족과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무책임과 무능의 전형입니다.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외교안보 국방 컨트롤 타워 역할만 한다는 것을 국민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안보 국방은 대통령이 하고 내정은 내각이 한다는 이원 집정부제 국가라는 말은
아니겠죠.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민들은 혼자 있으면 울고 둘이 있으면 위로하고 셋이 있으면 분노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금 설익은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사고의 수습과 진상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16일 아침 2시간 동안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청와대와 내각 그리고 해경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왜 단 한 명도 구출하지 못했는지, 왜 완벽하게 구조에 실패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 길이 보일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국회와 정부를 가리지 않고 그 길을 찾아서 안전한 사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로 만드는 데 힘을 모아갈 것입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를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진 68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 규모 10위권이라는 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로는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더더군다나 언론인 출신으로서 더욱 부끄럽습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척도입니다. 벼랑에 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앞으로 이 언론 자유 지수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두렵기조차 합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여전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안전한 사회, 사람이 귀한 나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나마 언론의 가치를 지키려고 애쓰시는 많은 언론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68위라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입니다. 의전형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적폐를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자신의 이름을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국가가 국민들을 바닷속에 버려두고 나몰라라 했습니다. 국가의 근본을 다시 세우지 않고서는 이제 국민의 불안과 절망감은 치유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행태는 세월호 사건의 채찍질에 조금의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수를 셀 수도 없는 비리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청주시장, 파주시장, 경주시장, 하동군수, 강화군수, 포항시장,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누구입니까? 돈으로 후보직을 사고 팔면서 여론조사 조작으로 후보자가 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새누리당을 보고 있노라면 이들이 과연 정신이 제대로 박힌 분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적폐입니다. 이런 행태를 몰아내지 않는 한 새누리당의 혁신은 거짓말입니다. 부패와 거짓으로 일관해온 집권 여당의 담합, 야합이 세월호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부패와 거짓,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반칙으로 정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입니까? 새누리당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정치인들을 퇴출시키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개조도 혁신도
그리고 입에 발린 사과도 단 한 가지도 소용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국회의원들이 해운회사 이익단체인 한국선주협회의 돈을 받아 외유성 시찰을 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늘 돈을 대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국대 커넥션 주인공 중 하나인 한국선주협회입니다. 이 협회는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연수 비용을 지원받아 해외에 다녀온 국회의원은 대부분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6년간 지속적으로 2억 원이라는 비용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해외 연수 역시 한두 개의 동시 일정을 제외하고는 여행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이 의원들은 동시에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 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서명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해운업계의 이익을 보장하고 뒤를 봐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국대 커넥션입니다. 지금 즉각 해당 의원들은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즉각 국민 앞에 남김없이 사실을 밝히고 자진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 역시 지체 없이 이들 의원과 한국선주협회와의 밀착 관계에 대한 즉각적 수사를 착수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의당 대변인 유정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세월호 사건의 총체적인 책임을 진정 느끼고 계십니까? 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종교 지도자와의 간담회에서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고 대안을 가지고 난 후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누가 사과를 단계적으로 합니까? 그런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누가 있습니까? 사고 직후 사고 직후 팔을 걷어붙이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내가 질 테니 구조의 모든 총력을 다하라는 지시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해경은 아이들을 구하겠다고 몰려든 해군도 민간 잠수부도 다 물리치고 이틀을 허비하게 내버려뒀습니다. 대통령이 넋놓고 있는 동안 해경을 비롯한 오합지졸 대책이들은 구조활동은커녕 숱한 입건당한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죽은 아이들과 피해자들,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대통령은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얼굴 맞대고 사과 문제를 얘기할 경향이 있으셨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유족들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유족들의 아픔과 질책을 직접 듣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말해야 합니다. 그것도 늦어도 한참 늦은 이야기입니다. 잘못이 무엇인지 낱낱이 짚지 못하는 국가 지도자에게 제대로 된 대책과 대안이 나오리라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도 주판을 튕기시면서 정략적 계산이 담긴 사과 프로세스를 생각하고 있는 것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계산이 정권 위기를 타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선장 자격을 상실해가고 있는데 정권 부여잡을 준비만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 원혜영입니다. 공공성이 평형수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여객선은 공영화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일단의 책임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세월호 사태를 직면하면서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합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저 원혜영은 오래전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민영화, 영리화, 규제 완화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맞서 공공성의 수호를 외쳐왔습니다. 재벌과 자본의 이익보다 사람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회를 위해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는 것이 사람 살리는 것보다 중요하다며 이명박 정부는 연안 여객선에 대한 설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여 결국 대형 참사를 빚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 신기업주의 정책 하에서 탐욕스러운 선주는 돈을 더 벌기 위해, 화물을 더 싣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평행수를 빼냈습니다. 탐욕의 자본가는 돈벌이를 위해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이러한 참사는 공영제 하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간의 세력 싸움을 넘어서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가치 전쟁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 핵심 정책이 제가 주장하는 버스 공영제입니다. 수백만 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공익적 관점에서 운영되어야지 돈벌이 수단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공영제가 되면 시민의 출퇴근 시간의 고통이 덜어지고 교통약자는 이동권을 보장받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빠른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버스 공영제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16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버스 노선 독점 금지법입니다. 공공재인 버스 노선을 영리 목적의 사기업에게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인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연안 여객선에 대해서도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영화의 폐허가 응축된 악덕 선주가 운영하는 여객선에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소위 한국식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해진 해운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서 적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송파 버스 사고에서 보듯 시민의 안전,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탐욕에 가득 찬 영생 기업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도 제2, 제3의 청해진 해운을 만들어낼 뿐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육지의 도로가 공공재이듯 바닷길도 공공재입니다. 연안여객선 노선도 공영화해야 합니다. 공공영역인 지방정부가 직접 연안여객선의 노선을 공영화하여 공공의 책임으로 운영하고 공공의 책임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넘쳐나는 사회,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부패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제 밥그릇만 챙기는 관료체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이상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저 원혜영, 삐뚤어진 탐욕의 사회를 공공수의 평형수로 채워서 올바르고 반듯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공공성의 평형수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객선 침몰 사건 대책위원회 상황실장 김현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사건이 발생한 지 17일째인데 실종자 수색이 완료되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구조의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 말씀 정부 당국에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상임위가 열렸을 때 의원님들이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게 있었습니다. 일단은 좀 경찰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광주역 광장에서 노동자들께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5월 1일 저녁 7시경에 민주노총 강주본부장의 집을 방문해서 혼자 있던 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어린 학생들이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경찰이 당사자가 아닌 딸한테 출석 요구서를 밀봉한 채로 전달했기 때문에 마치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점에 대해서 엄중 경고합니다. 사과하십시오. 그 당사자한테 사과하고 그 딸에게 사과하고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경찰이 국가기관은 지금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할 시점입니다. 이런 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다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분향소에 방문했을 당시에 논란됐던 일반 조목객 관련입니다. 청와대 경호실이 그분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 성격상 물리적 제재 없이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경호 조치를 했다라고 저희 의원실에 답변이 왔습니다. 경호실에 묻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이 경호실과 경호실장에게 있는 거다라고 제가 몇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통제되지 않은 공간에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 일반인이 있었다. 이것이 대통령 근접 경호에 맞는지, 경호 수칙에 맞는지 경호실장은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라도 만약에 그분에 대한 신원이 파악이 안 됐다 하더라도 논란이 되는 사회적 사안이라면 경호실은 응당,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경호실 경호가 뚫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실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경호실장은 경호실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이 안보실장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고 대변인은 그것을 대변하기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은 지금 무슨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지 온데간데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경호실은 경호가 뚫렸습니다. 경호실, 비서실, 안보실, 이것이 대한민국 청와대의 현 주소입니다. 과연 이런 청와대를 믿고 이런 국정을 운영하는 청와대를 믿고 대한민국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객선 침몰 사건 당시에 119 소방 헬기의 구조 활동을 거부한 해경입니다. 지금 해경의 무능한 대처 능력에 대해서 연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께서 국방위에서 해군이 초동 대응에 함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고 당시에 급파된 119 소방 헬기의 사고 현장 투입마저 해경이 거부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4월 16일 날 오전 8시 52분 32초 최초 신고를 접수한 이후에 9시 35분 광주에서 헬기가 떴고요. 36분에 전남 헬기, 44분에 전북 경남 헬기,
45분에 경북 헬기, 46분에 부산 헬기가 사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9시 55분에 중앙 119 구조본부 신속 대응팀 요원 12명을 태운 3호 헬기를 현장에 출동시켰습니다. 상시 대응, 재난 대응에 익숙한 소방방재청은 빠른 시간 안에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무슨 연유인지 해경은 소방 헬기를 구조 활동에 투입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상황 종료에 따라 임무가 없다라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방 헬기는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후 일부 사고 인근 해상에 대한 수색 활동, 일부는 팽목항과 목포 비행장으로 대기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방 헬기와 해경과의 무선 통화 내용을 보면 감매도에 대기하라. 구조 상황이 있을 경우 요청하겠다. 상황이 종료됐으니 할 의무가 없다. 현장 통제는 우리가 하고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 사고 현장에 항공기가 밀집하여 더 이상 헬기가 불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나타나 과연 구조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해경의 이해할 수 없는 무능한 구조 활동을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실종자에 대한 구조가 저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해경은 답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지금 진도 VTS에서 VHF 채널이 없는 상태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완도 VTS에서 제출한 원 자료에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에 대한 원본 훼손이라고 보여지니 해경에서는 원본에 충실한 자료를 각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경고합니다. 자료 아무리 조작하려고 해도 조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본을 제출해 진도 VTS에서는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지금 청와대의 인지 시점에 대해서 또는 청와대의 초동 대응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최초 인지 시점이 몇 시 몇 분인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변인이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안보실장께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내용이 무엇이고 그때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당시에 16일날 10시 38분에 민경욱 대변인이 했던 내용 이전의 상황, 즉 9시부터 10시 17분 사이에 청와대가 어떤 대응과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발언과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경호실에서 저희가 상황실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초창기부터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전히 답변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 표시를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죄인의 심정으로 말을 아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끄는 두 대표의 말씀이 도를 넘고 있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한 분은 국민의 분노를 이해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하시더니 오늘 또 한 분이 책임을 못 느끼는 대통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첫날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시해 오셨고 지금까지 수습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사고 이틀째 현장으로 달려가셨고 가족들과 전화통화도 하셨고 합동분향소에 조문하셨고 유족들에게 직접 사죄도 드렸고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도 하셨습니다. 또 제2세월호를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재난안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국민 사과 말씀을 하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두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분노하지 않는 국민이 있다고 보시는지, 책임을 느끼지 않는 국민이 있다고 보시는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한 사람 몫도 하지 않는다고 보시는지, 혹시
자신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지,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 아닌지, 혹시 내심으로는 정치적으로 이득을 볼 기회를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지, 누가 진정으로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지, 누가 걱정하는 척하며 잠을 잘 자는지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TV를 통해 초췌한 얼굴과 언질어한 얼굴은 숨길 수 없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내 탓, 우리 탓입니다. 그리고 제도 탓, 관행 탓, 의식 탓입니다. 이런 오탓을 바로잡으면 제2세월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탓만 하는 정치 지도자는 나라의 불행이고 자신의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미래선조각 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혜진 의원입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이런 일로 기자실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래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가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연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사위에서 저희 미방위 의원들이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상에 방통위원 자격 규정 관련해서 저희 미방위 의원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5조 자격을 규정한 5조 1항 1호에서 5호까지에 또 추가해서 6호 규정을 추가해서 자격을 요건을 좀 더 완화하고 좀 더 많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문호를 넓혀놨습니다. 근데 법사위 처리 앞두고 야당에서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씨 개인한테 맞는 맞춤형 법안을 만들겠다고 미방위에서 통과된 규정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해가지고 거의 법안을 두더기처럼 만들고 앞에 있는 1호부터 5호까지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그래서 방통위 상임위원 자격 규정을 있으나 마나한 규정을 가지고 와가지고 법사위에 그거 받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인설법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대한민국 국회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을 행정부의 시행령도 시행규칙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법률을 어느 개인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 경력에 맞춰가지고 이리 뜯어고치고 저리 뜯어고치고 두더기로 만들고 그 개인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국회 입법부가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어거지 법을 법도 아닌 법안을 들이밀면서 이거 안 들어주면 미방위에서 통과된 120개 법안, 미방위에서 심사해가지고 통과된 120개 법안을 처리해가지고 법사위에 넘긴 법안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통과 안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협박이 안 통하니까 기초연금법도 제가 알기로는 야당에서 의송해가지고 당론으로 채택까지 된 걸로 아는데 기초연금법도 붙잡겠다는 겁니다. 처리 안 해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고삼석이라는 사람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고삼석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를 이렇게 쥐고 흔들고 5천만 국민의 민심을 이렇게 쥐고 흔들고 이방희 상임위가 8개월을 진통 끝에 천신만고 끝에 처리한 120개 법안을 무산시키려고 하고 기초연금법까지 붙잡고 처리 안 해주겠다고 이런 협박이 백주 대낮에 공공연하게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로 통탄스럽고 창피합니다. 우리 국회가 마지막까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는가? 야당은 자기들은 수도 없이 약속한 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하면 약속 뒤집는 것을 밥 먹듯이 해온 사람들이 저희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편성위원회 규정을 의결도 안 된 상태에서 심사 마친 상태에서 의결 앞두고 이견이 제기돼서 다시 논의하지 한 걸 가지고 약속 위반이다. 약속 깼다. 약속 파기했다. 합의 깼다. 이러면서 저희를 말할 수 없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저께 법안심사소위 회의할 때 저한테 굴욕적인 사과를 2번씩이나 요구했습니다. 제가 법안 처리를 위해서 국민들의 실망 더 이상 신경시켜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과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시키면 2번 하고 미방위 전체위에서 또 하라고 해서 세 번째 또 하고 했습니다만 정말 야당이 너무하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보십시오. 상임위에서 소위 통과하고 전체위에서 반박을 뜯어서 의결된 것까지도 뒤집고 새로 법안 들이밀어 가지고 법사위에 가지고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제가 일일이 공개 안 했지만 수도 없이 밥 먹듯이 넣은 사람들이 의결 앞두고 의결하기 전에 다시 논의하자고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약속했다 합의했다면서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주 대놓고 합의 처리해서 상임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누더기 만들려고 고삼석이라는 개인 한 사람 어떻게든 방통령 만들려고 법률을 이리 짜집고 저리 짜집고 해가지고 주문형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통과시켜달라고 강요하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미방위 120개 법안 전체 통과 못 시켜주겠다고 협박하고 더 나아가지고 기초연금법도 통과 못 시켜준다고 얼음장 놓고 저는 야당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있고 기본적인
도리가 있고 원칙이 있죠. KBS 수신료 인상안 같은 경우도 국회법상 50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상정되어 있는 겁니다. 60일 됐습니다. 국회는 뭐 60일 됐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상정된 지 열흘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회의석상에 올려놓고 상정해놓고 토론하자는 걸 야당이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인상을 가결시켜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통과시켜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찬성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정하자는 겁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토론하자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미 자동 상정이 된 안건인데 부결하려면 부결해도 좋습니다. 반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의 정해놓은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걸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그걸 가지고 다른 걸 협상을 하려고 나옵니다. 이번 상반기 상임위에서 절대 상정 못 시켜준다고 버티면서 하반기 국회로 넘겨가려고 합니다. 그 말고도 저희 상임위에 가까스로 120개 법안 처리했지만 200개 법안이 처리 안 되고 계류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원래는 다 처리하고 싶었지만 야당이 120개만 처리하자고 해서 200개는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야당은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하는 요 문제부터 200개 계류되는 법안까지 하반기에 또 인재로 잡아가지고 이번에 보류한 편성위원회 규정을 강요하려고 전략을, 작전을 펴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방송사들이 지상파고 인연방송이고 다 반대하는 편성위원회 규정을 여당이 민생에 약한 민생법안, 국정관련 법안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되는 책임을 안고 있는 여당 민생법안이나 국회 민생법안, 국정관련 법안, 정책 관련, 시급한 정책 관련 법안 통과시켜야 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그 약한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인질로 삼아서 모든 방송사들이 반대하는 편성위원회 규정을 하반기에는 또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입법하려고 200개 계류 법안 이미 법적으로 자동 상정이 되어 있는 KBS 수신료 인상안 다 하반기로 넘기려고 막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120개 법안 처리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좋은 뜻에서 격려하는 뜻에서 불가분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지만 저 마음이 불가분하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입니다. 하반기 미방위를 누가 담당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인질구조, 골목구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국정 현안을 처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야당의 억지 요구를 받아줘야 되느냐 이 사이에서 고민해야 되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기 국회가 마무리 단계, 오늘이 사실상 모든 상임위하고 본회의가 예정된 일정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봐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인질 전략, 볼모 작전이 횡행하는 데 대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마지막이라도 순리적으로 상식에 따라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간절하게 바랍니다. 미방위는 정말 어렵게 간신히 정말 천신만고 끝에 여야가 처리했던 그 법안
누더기로 만들지 말고 고3세계란 개인 한 사람 자리 앉히기, 자리 주기 위해서 법률을 짜맞추기 하지 말고 그대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고 기초연금법도 여야가 합의한 선에서 여야가 당분간으로 정한 선에서 순리적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매듭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반기 국회가 그렇게 마지막이라도 상식과 순리에 따라서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통합주거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선동입니다. 아울러서 세월호 침몰 사고 통합주거당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관련한 통합주거당의 의원단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있었던 통합주거당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위 활동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병능 원내대표님께서 세월호 참사 관련한 통합진보당 의원단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능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살인자, 내 새끼 살인이라 사고 17일째 박근혜 정부는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정부가 내 아이를 죽인 것이라는 부모의 울부짖음을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자 가족들의 그 분노, 그 절망을 온 국민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없이 사과, 국무총리 대리 사태로 상황이 되기를 기대했습니까?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있기나 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또 대지해야 국민 앞에 또 대지해야 합니다. 남 탓, 과거 탓하지 말고 대통령 본인이 직접 책임지십시오. 시한부 국무총리 무역덩어리 해경, 돈밖에 모르는 독점 민간업체가 물쏘고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17일 동안 못한 일을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들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능내각은 즉각 총사퇴하고 하루속히 비상거국 대박을 구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내각이 새로운 다짐으로 나서야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습니다. 사람 한 명 구하지 못하는 이 나라,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청와대, 분노한 가족들에게 유감이라 망발하는 청와대 비서진부터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간첩 조작 수뇌부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끝으로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지금이 선거표 계산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 약속 뒤집고 방송법 야합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루속히 세월호 참사 전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첫째도 둘째도 희생자 가족 입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정치를 약속했던 진보 정치의 책임을 무겁게 공감합니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이 나라를 바꿔내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예,
통합진보당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즉시 안전행정위 소속 이상규 정책위 의장님을 현지로 급파해서 3박 4일 동안 구조활동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이튿날 4월 17일 날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회 의원단 연석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저를 위원장으로 해서 통합진보당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바로 현지로 내려가서 4월 23일까지 현장에 있으면서 가족들에 대한 지원 활동과 구조 지원을 위한 그 봉사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진도, 완도, 해남, 영암에 있는 당원들이 날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서 지원활동을 했고, 보건복지 소속인 김미 의원을 피해자 지원팀으로 해서 생존자와 또 피해 가족들 치유 이런 것을 포함한 지원 활동들을 안산과 진도에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각과 관련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고 해역인 동거차도 및 서거차도의 주민들을 만나서 증언도 청취하고 또 국립해양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조언을 받아서 원인 분석과 또 재발 방지 대책 또 정책적 대안 마련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기된 11가지 의혹에 대해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해가고 있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단기적인 것은 단기적인 대로, 장기적인 것은 장기적인 대로 하되 근본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서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 마련에 더욱더 나서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서 지켜봐 주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밖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